제가 의원님을 그래도 한번 게스트 유저분들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당선되셨고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내셨고요. 이어서 제19대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1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시자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자, 수상 이력도 엄청 많으시고요. 2010년과 2015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총 3번의 백봉 신사상을 수상하셨고 올해 입법활동 부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와 이게 사실 제 일반인 기준에서는 뭐 어떤 종류의 상인지 잘 몰라가지고 백봉 신사상 이거는 뭐 어떤 상인가요? 그 우리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그 국회의원 활동을 정말 신사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하셔가지고 두고두고 그분들을 이렇게 추앙하는 후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후배분들이. 예, 그래서 국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여야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봉사를 해라. 네. 그러려면 이런 분을 좀 본받아라. 그래서 격려를 하려고 자극을 주려고 해마다 여야 합해서 몇 동료 명? 의원들 그 어떤 때는 10명 안쪽인데 어떤 때는 7명일 때도 8명일 때도 있고 있을 그런데 때만 주는 거니까 무조건 예. 인원치에 그러니까 주는 게 동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기자들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어. 동료 평가 같이. 나름 인기 예. 상이기도 하겠네요. 뭐 기자분들이 이분 참 좋으시다 하면 탁 그렇죠. 있으니까. 좀 잘해야 인기가 있죠. 그렇죠. 막말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상이겠네요. 제가 3번 중에 2번을 박근혜 당 대표님하고 같이 받았던 것 같고요. 민주당에도 이낙연 대표님하고도 같이 받았고, 하여튼 뭐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을 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국회에서는 참 이게 받기가 쉽지도 않고 받고 싶다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네네네네.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나 이런 거는 네네네네. 열심히 자료 찾고 뭐 네. 이렇게 이슈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노력에 따라서 네네. 평가 받아가지고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동료 의원들한테 그렇다고 뭐 추천해도 부탁할 수 있는 것도 부탁하시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 예, 평소에 잘해야 돼. 아까 얘기처럼 예. 좀 신기했던 거는 네네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운다. 예. 싸우는 이미지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또 네. 안에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 이런 상도 있고 안 싸우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게 또 신기하긴 하네요. 예, 그러네요. 기 많이 있으니까 상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 근데 전혀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딱 부딪힐 때는 그렇죠. 우리 배경에 당도 있지만은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민들도 이거 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의 뜻을 당신이 그 세게 주장해가지고 관철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상대방하고 친하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네네네. 또 선후배일 수도 있고 네. 아주 사이 좋은 친구들 그 네.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변해야 되는 상황일 그 때문에 예. 그분들의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좀 약간 이해가 그럴 때는 되겠네요. 그럴 때 그렇게 해놓고 나와서는 하고 서로 웃고 그냥 웃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또 그렇게 하지만 약간 팬이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면서도 살짝 이렇게 하고 신호를 좀 주니까. 이해하지 이런 예, 표현인가요? 예, 예. 그 약간 연예인들도 예능에 나오면 네네네. 약간 입으로 애드립으로 이렇게 좀 까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컨셉으로 하기도 컨셉으로 하고 하는 거지. 컨셉으로 실제 편집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네.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니까 당사자는 괜찮은데 그렇죠. 보는 사람은 팬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하면 좀 약간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미션을 준 국민들은 잘한다 그러는데 네.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은 저들 왜 싸우지 이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게또 예. 본분이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하신 네. 그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네, 네, 네. 경력은
아주 따끈따끈한 경력입니다. 뭐 방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돼 가지고 의결되시고 여기 예, 오신 지금 거죠? 온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국회에는 그러니까 네. 정부의 대통령 밑에 이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가 있잖아요. 네. 네. 각 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네. 국회는 그 이제 꼭 똑같지는 않지만 국회는 국회의장이 있으시고 밑에 부의장들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상임위가 쫙 각 부처별로 부처에 정부의 대항한, 부처에 그죠? 이게 네. 대응하는 상임위가 쫙 있는 대응하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교육부하고 관련돼 있는 이를 국회에서 그러니까 관장하는 거죠. 법도 만들고 예산도 그 이제 심사하고 정책도 만들고 하는 그 상임위에 이제 의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 16명이 상임위 네.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상임위원장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차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상임위에는 간사가 있는 거죠. 여야 간사.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선출이 되신 거. 예. 그죠? 선출 되시고 여기를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이거 이야기 해주세요. 좀 그런데 예, 어떤 거죠? 이렇게 선출할 때 여야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네. 찬성 반대가 네, 있는데 네, 네. 오늘 모두 우리 야당 상임위원 7분, 여당 상임위원 3분에서 10분을 뽑았는데 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한데 네. 득표율 제가 1위를 했어요. 1위요. 91% 좀 넘었습니다. 와. 이런 거는 저기 아까 그 심사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약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제 그 백봉 신사상 추천할 때 그 이 마음하고 네. 이번에 이제 선출할 때 이게 눌러주는 찬성 눌러주는 네, 거하고 네.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의원들이나 우리 당 동료 의원들한테 평소에 밉상이면 백보 신사상 추천도 안 되고 이럴 때도 이렇게 이 득표율이 이렇게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제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학교에서 1등을 많이 했는데 네, 네, 네. 어른 돼 가지고는 1등을 못 하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공부 자랑을 해주셨어요. 제가 20대 후반인가 30살쯤인가 그 자동차 면허 시험을 봤는데 자동차 면허 시험이요? 예, 필기 시험 있잖아요. 네네네. 필기 시험 1차 시험에서 제가 만점? 1등을 했거든요. 100점 얘기하는. 예. 그것도 시험이니까.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아, 1등 네, 하면서 네, 네. 제 이름 부르면서 이래서 오라고. 근데 제가 뭐 대학도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고 예. 했는데 그거보다도 자동차 필기 시험 1등 한 게 정말 기분이 좋던데. 약간 성향이 1등을 하면 좀 좋아하시는 그 성향이 그게 운전면허든 뭐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저는 안 그러세요? 저는 그 욕심이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중에 그 저기 백봉 신사상 네. 그거는 이제 공부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예, 없죠. 그거는 이제 주변에 평상시에 네. 자신 인간성하고 관계 있는 인간 거예요. 상황이 와 근데 공부 잘하시 1등도 하시고 네. 또 좀 사람 신임을 많이 얻어갖고 1등도 하시고 이러면 상당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기뻤던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가 서른쯤 돼가지고 제가 자동차 면허시험 1차 필기시험에 1등 하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뒤로 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오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아니 아까 댓글 중에서도 네. 하만의 영웅 아니가. 그러겠네요. 또 댓글. 아니 근데 저도 이 네. 방송 올 때 이거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하만 출신이거든요. 하만 어디세요? 저 하만 그 이수정이라고 조그만 데 있거든요. 가야 옆에 가야면 밀양 하만면? 출신. 하만면? 하만면. 네. 그러시구나. 하만도 크거든요. 예. 여기 밀양 출신이셔가지고 그래갖고 뭐 군부 법수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만 출신. 오 하만 이래갖고 아주 신기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출마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막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투표 가능하세요? 저는 주소지가 이제 경기도라서 안 되고 예. 저희 집 쪽에서는 되겠죠. 근데 보통 보수당을 많이 뽑으시니까 뽑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밑에는 잘 모르겠 이제는. 의원님이 또 여기 지역 가족분들은 투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좀 되게 그윽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좋으신 분이다. 예. 근데 저 소희짱이라고 그래서 네 여자 부인. 예. 제가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중에서도 예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전혀 반대라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혜진이도 있는데 뭐. 그렇게 약간 여자 이름이긴 하죠. 네. 그래서 하만이 사실 서울에 살다 보면 하만이 언급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하만이 어디라는데 하만조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려 했어요. 이게 성함 그 하만조 씨가 유명한데 저는 장영조가예요. 창조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하만에 대해서 얘기가 잘 나올 게 없는데 나중에 좀 얘기 좀 잘해주시면. 오늘 인터뷰 잘하시고 한글은 똑같아요. 하만인 장만조 씨나 장영조가는 한글은 똑같아요. 그렇죠, 한글은 그렇죠. 같죠. 조 씨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네. 네. 아니 의원님 그리고 또 다른 상도 있어요.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저도 이거 국상. 궁금해요. 이거는 네. 어떻게 해야 받는 상이에요? 도서관 열람실을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한 그러니까 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무슨 추천이나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카운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은 의원님 이거는 아니고 많이 읽었다는 뜻이겠네요. 책도 많이 읽는데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열람해야 카운트가 의원 되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네. 출입하면 그 카운트가 되니까 거의는 근데 의원님들이 다른 열람실을 이용하시는데 하여튼 그 방은 거의 저가 언제 가도 늘 열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잘 이용 안 한, 다른 분들은 이용 안 하신다는 뜻이긴 하네요.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하시겠죠. 그게 도서관 이렇게 책이 많고 책 읽으러 가는 곳이죠. 딴 거 말고. 책도 있고 그 옆에 이제 그러니까 열람이라는 게 읽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옆에는 책장들이 쫙 있고 책들이 쫙. 우리가 흔히 도서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모습인 거죠. 예, 그렇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게 스튜디오도 만들어놔요. 스튜디오도 돼요. 그 안에서 의원님들 인터뷰도 해요. 그 다목적으로 아주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열람실이라고 돼 있는데 책도 있고 읽을 수 있는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인터뷰하고 쉬고 면담하고 뭐 이런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로 어떤 걸 좀 보러,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많이 도서관을 가세요? 자료 볼 때도 있고. 네. 법안 오늘처럼 이제 인터뷰하게 되면 미리 조용한 데 가서 준비할 때도 있고. 준비도 할 때도 있고. 진짜 보니까 보좌관 시켜서 다들 하지 않냐, 직접 뭐 이렇게 찾아보고 안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게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뭐 의원님들마다 다른데 제 경우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보좌관을 15년을 했거든요.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박찬종 의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질문에 있습니다 지금. 92년도에 제가 30살에 그분 비서로 들어가서 6년 반을 모시고 그다음에 이회창 총재님을 4년 반을 모시고 그다음에 박근혜 당 대표 계실 때 이제 당의 상금 부대변인 2년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 시장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될 때까지 모시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합하면은 15년이에요. 15년을 이제 네 분을 모신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좀 연습이 훈련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시키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력 때문에 이제 시키기보다는 직접 하는 타입에 가깝죠. 그럼 뭐 이제 뭐 법안 정보도 확인할 거 있으면 직접 뭐 접속망에 들어가시고 그런 거는 제가 좀 약해요. 그 전자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젊은 보좌진들이 훨씬 더 빨라서 그거 찾느라고 막 시간 보내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시간 비효율이라서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 뭐 글을 이게 기고를 한다든지 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메시지를 제가 직접 다 적는데 그 대신에 이 통계 얼른 좀 확인 좀 해봐. 저 언제 뭐 이런 이슈 관련해서 어느 기사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좀 찾아봐 줘봐. 이런 거는 보좌진들이 전광석화같이 쫙 하니까. 채팅창에 망고나님이 서울대 출신도 컴퓨터엔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요. 서울대 출신 중에도 또 이 연세에도 엄청 빠른 분들이 계시고 저는 왠지 친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공을 또 법을 하시니까 컴퓨터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지 책을 많이 않아가지고 보셨을 스타일이겠네요. 문과가 아무래도 이과보다는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저기 도서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원회관에 그러니까 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있고 의원회관 2층에도 열람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 제가 전에는 18, 19대 때는 도서관 안에 있는 열람실을 이용했는데 제가 20대 4년 쉬고 21대 들어오니까 그 전에 있었나? 하여튼 그 의원회관에 열람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쪽에 전용. 그래서 저기까지 안 가도 되죠. 제가 4층인데 2층으로 내리면 바로 열람실이 있으니까. 저는 국회에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네요. 국회 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크답니다. 장서 뭐 크기는 다른 나라의 국회의사당보다 더 큽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책 장서 숫자가 대한민국 최고 많고.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논문을
국회 도서관 와서 예. 썼어요. 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예. 개방돼 있잖아요. 예, 다 개방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막 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게 가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 일어났는데 아깝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쌌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국회 도서관은 의원들 사용 용도나 빈도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일부고 그렇죠.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많이 이용하시고.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아,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일정 정도 이제 거리 제한 이런 건 방역 제한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렇죠. 끝으로는 방역 때문에 그 폐쇄합니다. 뭐 이렇게 문 닫았습니다. 이래놓고 우리끼리만 이용하면 그건 세금 내는 국민들이 그렇죠. 조금 이렇게 네, 되죠. 화날 수 있어요. 예. 의장님이 좀 그 좀 도서관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네. 좀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니 네. 저기 아까 네. 댓글 중에요. 네네. 저기 책 미납하면 네. 미납료 내냐고. 저는 미납하신 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가지고 아. 미납료 내본 적은 없는데 아 미납료도 있습니까? 미납하면은 저는 안 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다음에 좀 안 빌려주죠. 네, 도서 빌리는 데 제한이 제한이 있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밀린 적이 없으시네요. 아니, 밀리면 연기하면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냥 무작정 미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전해갖고 반납 기한 왔습니다. 연기하면 하면 이제 되니까요. 며칠 더 연기, 며칠 더 연기 이렇게. 어. 이게 또 이게 반납 기한 아래 연기 못 하시는 네. 분들은 그냥 네. 또 미납된 상태로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예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졸업할 초등학교 때 도서관을 학교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거든요. 아, 시골에는 우리 집에 뭐 우리 초가집인데 뭐 책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네네네. 교과서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재밌는 책은 학교 초등학교 도서관에 네네네. 다 있잖아요. 네네. 도서관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아, 그때는 도서관이라고 할수록 도서실이죠. 예. 조그마한 방에 네네네네. 그냥 책을 읽는다니까. 그래서 책을 그 많이 읽고 많이 빌렸는데 졸업하면서 반납이 안 돼가지고 네네. 깜빡하고 이제 졸업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두 번인가가 지금 아직도 집에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닉슨 대통령 고백. 전기. 전기 이런 거. 좀 두꺼울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건 좀 나름 두꺼워요. 예. 예. 큰 책을 가져가시고 나중에 책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기부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은 제가 기부할 책이 그 한 몇백 배는 됩니다. 오. 네, 우리 학교에도 네. 제가 졸업한 모교에도 기부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 말고도 책을 엄청 많이 기부해요. 왜냐면 우리 국회에 좋은 책이 국회 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기도 하지만 의원실에도 좋은 책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군요. 그러니까 그거 읽기도 하지만 못 읽기도 하고 또 네. 읽은 거는 또 계속 놔두면 방이 꽉 차버리니까 네. 계속 이렇게 아. 지역구에도 나누고 뭐 이렇게 네. 좀 어려운 시설에도 나누고 네네. 그래요. 또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 의원님도 뭐 이렇게 시내에 네. 뭐 교모 문고, 네. 영모품 문고, 네. 알라딘 뭐 네. 이런 서점에 가서 구매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많죠. 네. 그러니까 알라딘은 그거는 전자구매. 네. 그거는 제가 진짜 친하시다. 중고책. 다른 방식으로 제가 조금 이용했던 것 같고 예. 다른 영무풍 뭐 네. 교무 네. 뭐 옛날에 종모로 뭐 아, 예, 예, 예. 이런데 유명했죠. 네, 유명했죠. 도서관에 가면 제가 이 시장에 가면 네. 굉장히 부자인 백악의 저절로 불러와요. 시장에 가면.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불러와요. 거기 가면 그 책 다 내 것도 아니고 다 그렇죠. 읽을 수도 없는데 왠지 뿌듯하게 그 많은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그 속에 있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지금은 그래서 저 서점들도 그런 서비스 다 주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건드리지 못하겠는데 네네. 오늘 다 읽어보고 그냥 꽂아놓고 가면 되도록 하고. 지역구에도 서점이 있습니까? 예, 저기 많습니다. 이 큰 서점. 크다는 게 규모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나름 교모 문고. 우리 상식으로 볼 땐 좀 크고 오래된.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79년도에 졸업했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지역에서는 나름 청 무슨 학 서점 상 무슨 뭔 서점 이런 서점들이 있는데 네. 그 서점들을 통해서 우리 저 같은 고교생들이 꿈을 이뤘죠. 아니 의원님 가정사 뭐 여기 이제 질문에도 있는데 네네. 네. 되게 윤현 씨가 좀 힘들게 자랐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는 정치 철학을 그래서 좀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거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마침 했는데 네. 학창 시절이 좀 어려우셨나요? 아까 소갓집 얘기 나오시더라고요. 서민들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빈민들의 서러움을 아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왜냐면 우리는 빈민이었기 때문에 서민도 아니고 빈민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그리고 동생 둘 5식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은 집이 네. 초가집 한 칸이에요.
네. 초가집 한 칸에 5식구가 살았는데 그게 또 월세방이에요. 네. 우리 집도 아니고 아, 시골이 도시보다는 못 살지만은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 도시보다는 못 살아도 그래도 다 자기 집 있어요. 아, 기와집도 있고 스레트 집도 있고 뭐 못 사는 집은 초가집도 있지만 다 자기 집 있고 자기 마당 있고 자기 들 있고 다 있거든요. 네. 우린 들도 없고 우리 집도 없고 이건 그 쇠방살이 했는데 그나마도 초가집 단칸방이었고 네.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랬고 나중에 아. 뭐 영세민이라는 용어도 있었는데 기초생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수급.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고 라디오가 처음 들어온 게 중학교 2학년 때 같고 네. TV가 들어온 게 대학 1학년 때 TV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예. 대학 1학년 때가 제가 82년도거든요. 제가 네. 태어났습니다. 네. 80년도. 저희 집에 TV가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없었죠. 그러니까 시골이 보통 못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 시골에서도 거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빌어먹는 수준 비슷하게 아. 실제로 밥이 없어서 옆집 아주머니 식은 밥도 얻어먹고 아. 뭐 이런 거니까. 학교가 거리가 멀으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근데 동네는 면 소재지였어요. 아, 면 소재지에서 학교까지는 멀지 않았고 그래서 뭐 한 5분 정도 아, 거리였고 그래서 어릴 때는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영등포역에서 구두도 닦고 저 영등포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요. 네. 예, 지금. 예. 영등포 역전에서 구두도 닦고 그 뒤에 영등포 시장 안에서 짜장면집, 뭐 설렁탕 집은 그 역 앞에 있는 네. 설렁탕 집이었고 알바 같은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냥 가정이 그때는 다 흩어졌어요. 아, 집에 먹을 게 전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 어머니대로 우리 동생은 동생 다 흩어져가지고 아, 그럼 저기 지역에서 서울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 때 올라왔죠. 방학 때 와서 예. 하신 거군요. 부모님은 그 전에 흩어졌고 네. 그 우리는 이제 그 친척집 맡겨졌는데 친척집도 못 사는 건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눈치밥 먹어야 되잖아요. 네. 친척집도 버리고 한 그릇 하나 더 뜨는 게 어려운 네. 친척집이었으니까 너무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 이래가지고 뭐 학교나 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보고 싶고. 네. 그래서 나이 장남이니까 나라도 올라가서 돈 벌어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꿈인데 네. 네.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다 합치게 만들자는 아. 그런 야무진 그 장남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네. 그냥 그 친척집에 맡겨져 있었는데 친척집 어른들한테도 말 안 하고 말하면 모두 까게 할 테니까 네. 몰래 조용히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죠. 아.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럼 사업가로 가시지 않고 예. 정치가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돈을 많이 좀 벌고 싶은 마음도 어렸을 때는 있으셨을 텐데 당연하죠.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힘든 시절에 가지신 적이 있으세요?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정치만은 아니고 네. 사람이 이렇게 그 뭐 부족한 게 많다 보면은 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현실에서는 안 채워지니까 네. 생활에서는 안 채워지니까 이게 상상, 꿈, 아. 환상 이걸로 통해서 내가 군인이 되면 아, 내가 무슨 또 뭡니까 좀 무슨 뭐 법률가가 되면 네. 네. 이게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 생각하면은 이게 설렐 수도 있고. 배가 배가 불러지니까 불러지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었던 것 같고 아, 그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죠.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고프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그거를 다 정리하고 네. 정치로 딱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죠. 아, 정치하는 걸로. 와, 그 중에 제일 버리기 아까웠던 꿈이 돈 버는 꿈이었어요. 돈 버는 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욕심 없는 거 이런 거는 많이 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고 큰 돈 벌고 싶은 욕심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 평생을 짊어지고 온 이 가난의 굴레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 아, 최소한 그건 좀 벗어나고 싶고 네. 이 궁핍에서 네. 이 결핍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는 네. 그런 꿈이 소망이 있었는데 정치하는 순간에 그걸 이제 접게 되는 것이 참 네. 많이 아까웠죠. 그게 근데 선택하기가 보통 그런 삶을 살면 이제 돈 벌어야지 쪽으로 가는데 네. 그 정치는 요즘엔 뭐 그냥 힘들 수도 있고 돈 못 벌 수도 있을 텐데 선택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신앙적인 계기도 있었고요. 뭐 기도 하나님 저에 대해서
준비하신 제 인생의 길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것, 아.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뭐 이런 기도의 네. 응답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분야로 가든지, 네. 뭐 법조계로 가든 학계로 가든 기업으로 가든 뭐 언론계로 가든 어떤 분야로 가든지 열심히 살 자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욕심 차리지 않고 내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할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덕을 끼치는 거고, 훌륭한 판사나 검사가 돼도 많은 네. 사람에게 도움될 수 네, 있고, 네. 훌륭한 학자가 돼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 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됐을 때, 좋은 정치인이 돼서 좋은 정치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겠다. 네. 그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네. 아.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될 때거든요. 네. 전공은 법학인데 그러면 고시를 볼 거냐, 고시를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이나 유학을 준비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저 회사 생활 하려면은 네네. 입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이제 진로를 막 이것저것 막 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 정리할 건 정리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나로 딱 정리해야 될 시기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한 결론이 네. 정치를 하자, 좋은 정치인이 되자. 아, 그게 가장 보람이 있겠다. 방금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정치를 선택하면 돈을 버는 것과 조금 멀어진다라고 생각도 해서 정치를 딱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불확실성을 갖고 그냥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야 정치하면 이거 뭐 3대가 망한대 뭐 이런 얘기도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불안감을 안고 출발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불확실성의 길이 아닌 확실성의 길을 꿈꿨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대학 3학년 때 정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그 과정이 이제 네. 대학원 마칠 때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은 확실성의 길을 이제 걷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제 동기가 과 동기가 그 원희룡 네. 전 제주지사,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네. 친구들인데, 네. 원희룡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회창 총재 네. 그 보좌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 반을 모셨는데, 네. 2000년도에 네. 제가 그분 보좌역을 하고 있을 때 2000년 총선 때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고 있던 원희룡 변호사를 우리 이회창 총재님이 딱 발탁을 해가지고 네. 공천을 줬어요. 네. 그래서 바로 당선이 돼요. 국회의원 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2002년도에 대선 때는 이회창 총재님이 또 판사를 하고 하다가 옷을 벗은 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나경원 변호사를 또 발탁을 해가지고 네. 대통령 후보 특보로 딱 맞아요. 발탁을 해가지고 대선에는 졌지만 그 뒤에 2004년에 네. 17대 총선에서 또 국회의원 됐어요. 네. 제가 처음에 꿈꿨던 확실한 길은 그런 확실한 길이었죠. 불확실한 길 말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는 정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고시도 보고 네. 언론사 시험도 보고 네. 기업체도 들어가서 잠시 공부해보고 네. 대학원도 들어가보고 했던 네. 게, 거기서 기반을 쌓아가지고 네. 지금 제 친구들처럼 딱 픽업이 돼가지고 네. 딱 들어오면은 힘든 일이 없잖아요. 네. 힘든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거기서도 기반 쌓고, 학자로서 또는 검사로서 판사로서 그렇죠. 기업인으로서 기반 쌓고, 돈도 경력도 쌓고 또 이제 돈도 벌었다가 네. 딱 픽업돼서 공천 받고 바로 국회의원 되면은 누구나 다 꿈꾸는 게 그런 아주 그게 쫙 하이웨이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근데 계획대로 안 됐어요. 네. 안 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것도 역시 또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좀 속된 말로 네. 니는 그런 팔자가 아니야. 니는 그냥 바닥에 와서부터 겨.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찬정 의원님 비서로 네. 비서 생활부터 시작해서 15년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거죠.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15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네. 이 바닥을 이제 사차치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당이 뭔지, 네, 그렇죠. 국회가 뭔지, 선거가 뭔지, 뭐 국회의원이 뭔지, 뭐 언론 그것도 언론이 뭔지, 네. 또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걸 ABCD, EFG 쫙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고달팠지만은 네. 그게 더 나은 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씩 해요. 학문으로서의 법도 공부하셨는데 예. 현실 정치에서 법도 지금 예. 만드는 일을 하시잖아요. 예. 어떤 게 많이 다르고 법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시는지가.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던 동기 중에 하나인데 네. 법학을 열심히 해보니까 네.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법을 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만들어지는 법을 어떻게든 해석을 정확하게 하든지 나한테 예. 유리하게 하든지 네. 그 해석을 가지고 서로 막 밀고 땡기고 싸우고 뭐 다투고 뭐 예. 이런 거고 어쨌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뭐 약간 이 정치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건 이 법이 잘못됐는데 왜 이 법을 가지고 서로 해석을 이렇게 막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무리를 애를 진땀을 빼냐 법을 고치면 되잖아. 네, 네, 네. 그게 더 수월한데 네, 네, 네. 법을 고치는 게 어디냐? 국회 정치 아니냐? 네. 그게 더 낫지. 네.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라고 다 좋은 법이거나 다 정확한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학자나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률가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짜내야 돼요. 막 쥐어 짜내야 돼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네. 그 법학이라는 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걸 제대로 이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얘는 말하는 거 가만 듣고 있으면은 법을 어떻게 바꿀 건가? 네. 왜냐면 학문적인 거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있는 법 안에서 어떻게 잘 해석할 거고 잘 논리를 갖출 건가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건 게을리하고 머리가 벌써 딴 데 가가지고 네. 이 법을 바꾸면 되는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고 나는 법을 만드는 일에 더 그게 가깝지 네. 해석하는 일은 나는 이게 아닌갑다 하고 대학원 석사만 마치고 박사가 지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마치고 바로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비서로 정치권에 바로 들어간 온 계기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아니 이제 사람들이 네.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자꾸 뭐 판결이 잘못되면 판사를 자꾸 욕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네. 답답한 게 판사는 법이 있는 걸 해석하는 사람인데 법이 문제인데 왜 판사를 욕할까 하는데 사람들은 다 판사를 욕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법을 좋게 바꾸는 게 사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의원님들을 많이 뽑아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너무 이제 다른 쪽에 가지 않을까. 아주 좋은 법을 먼저 바꿔야지. 의원님 제가 예. 좀 궁금한 게요. 예. 이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예. 의원님께서 정치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예. 우려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 들었어요. 그게 의원님이 이제 차분해 보이시는 이미지. 네. 그러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씀을 너무 논리적으로 빠르게 또 아주 정갈하게 잘하시는데 네. 사람들은 이미지만 보고 말투가 좀 느리신 건 아닐까 기타 등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의원님 스스로 정치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이거 뭐 말을 조리 있게 뭐 빠르게 잘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거예요. 바뀌신 거예요. 많이 이렇게 좀 사람이 개발이 된 거예요. 시작할 때는 뭐 전혀 안 맞았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니는 너무 순진한 애인데 그 정치권은 완전히 가시밭길이고 진흙탕인데 그거 가서 니 적응이나 하겠냐. 오히려 니가 거기서 오염되고 더 이렇게 애가 망가질 텐데 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네. 있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당 생활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에서 생활한 게 아니라 그 정당의 여성 조직 일선에 시골에 네. 시골의 동네 여성 조직 네. 책임자 비슷하게 하신 네. 거라서 그때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그냥 뭐 무조건 돈 선거였거든요. 네. 이거 다 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 집 뭐 이렇게 뭐 공안 조각도 없는 집안에 네. 뭐 무슨 아들이 그러니까 네. 기도 안 찬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하시고 말리셨고 그때 당시 제가 사실 지도 교수님 네. 한도 찾아가가지고 네. 제 소신은 분명하고 제 이 사명은 일찍부터 딱 정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뛰어들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은 또 정치도 잘 아시는 분이셔가지고 몇 주 보니까 자네 돈 있나? 네. 돈 없잖아. 네. 자네 형편 잘 아는데
딱 그 말씀부터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좋아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이 돈 없이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무모해 보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괜히 이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실망하고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네.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를 말리셨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버텼습니다. 버텼고 꽤 긴 시간이잖아요. 15년 동안 또 16년 또 긴 시간 동안 하셨는데 예. 정치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으셨나요?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 들었어야 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만약에 정치가 좋아 보이고 선망이 돼 보이고 뭐 동경이 돼 보이고 저렇게 하면 국회의원 되면 참 좋겠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겠다 돈도 벌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동기나 욕심으로 시작했으면은 그까지 가는데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을 15년 이상을 거쳐야 됐으니까 고비고비마다 특히 제가 모셨던 분들은 다 실패했어요. 네. 박찬종 의원님도 대통령 후보로서 아주 전망 있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간에 못 되셨고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안 되셨고 네. 유해성 총재님도 대통령 실패하시고 네. 저같이 이런 참모생활 하는 사람들은 네. 모시는 분이 실패하면 공중에 떠버려요. 네. 사무실 문 닫아버리고 출근할 데도 없고 네. 당간 생계가 막막해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시장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 성공을 한 거죠. 예. 대통령이 되신 건데 그 전까지는 다 실패했고 말씀드린 대로 출근할 데도 없고 집에서 강제로 재택근무해야 되고 할 일도 없어지고 이런 편이 따로 없죠. 그리고 당장 집사람한테 갖다 줄 생활비 구하기 급급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욕심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으로 했으면 그때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네. 하고 아마 딴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나름 신앙적 양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름의 어떤 사명감, 소명 이런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흔들리지 아니, 않았다. 단호하게 지금 얘기해. 그 시민 거의라고 말씀했지만 한 번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힘든 걸로 말하면은 이러지만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사실 뭐 돈도 좀 많은 네. 부자들도 많고 네네. 그냥 뭐 권력 이게 때문에 한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네. 정반대의 삶을 살아오신 의원님이 있다는 거 사실 이야기 잘 듣기 힘들거든요. 그게 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근데 대단한 존경심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럼 가족분들에게 나중에 투표해달라고. 좋으신 분 있다. 빼달라 동약에는 자기 정치 그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국회의원 분들은 욕심이 많고 그런 선입견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소수인 건지. 네.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어서 아까 저기 댓글 중에 네. 나온 얘기여서 질문에 제가 있어서 또 이어서 네, 가면은 네. 새누리당 공천 갈등이 네. 2016년도에 있어가지고 20대 국회의원 그쵸 예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유계로 분류돼서 컷오프를 당했다라는 예. 이제 얘기가 여기 있고 여론 지지 당시 1등이었답니다. 1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탈락이 되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결과는 이제 낙선이셨던 거죠. 기호 7번 무소속 조혜진으로 선거활동을 하셨을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고 그리고 그 일로 정치의 염증이나 회의감 느끼지는 않으셨는지. 안 그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당에 보수 정당에 들어갔던 게 1996년 1월이었거든요. 네. 그때 민주자유당이었어요. 줄여서 민자당. 네. 그게 신한국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되고 네. 이렇게 될 때까지 당을 지켜와서 나는 평생 보수 당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네. 원래는 또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막 이렇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네. 공천 탈락됐으니까 4년간은 좀 나도 좀 쉬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먼 길을 힘들게 왔는데 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를 만드는 모든 저를 국회의원 만든 지지자분들. 우리 지지자 네. 당원들이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잠시 무소속했다가 다시 당으로 복귀하면 되지 않냐. 네. 우리도 다 그래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네. 하자고. 네. 근데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혼자 국회의원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의 피땀이 쏟아져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됐고 그분들의 꿈이 저 국회의원 활동에 다 녹아져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했던 거죠. 했고 투표 전날까지도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상당히 앞서 있었고 네. 투표 당일 개표 방송 네. 저녁에 투표한 날 저녁 6시인가 개표 방송이 나오잖아요. 출구조사 나오잖아요. 예. 1등으로 나왔어요. 출구조사에서. 네. 당선 뭐 가능이죠. 그러니까 가능, 일단 예. 뭐 아직 개표 시작되기 그렇죠. 예. 전이니까 유력은 아닌데 네. 당선 예상자로 딱 빵 난 거죠. 네. 근데 다들 난리 난 거죠. 네. 무소속으로 그 지역은 당세가 엄청 강한 데잖아요. 그렇죠. 무소속인 게임이 안 되는 데인데 네. 뭐 1위로 나오니까. 근데 그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제 좁혀져 가지고 뒤집어져서 나중에는 2.몇% 차이로 졌죠. 2몇 프로요. 네. 무소속이셨는데. 네. 이야, 원래 무소속으로 나가면요. 뭐 어떤 지역구든 양당 거대 구조 정당 속에서 당선된다는 건 거의 어렵고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될 수도 있는 거의 안 되죠. 안 된다는 예. 걸 호남에서 무소속 되기 어렵고 영남에서 무소속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 심정이 그 정말 정당들의 그게 강하기 때문에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럼 뭔가 그냥 홀로 이렇게 탁 나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무소속으로 딱 나간다는 느낌. 서러웠죠. 네. 내 당인데 네. 내가 그 후보들 중에서 우리 도전한 후보들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컷오프 돼 버려 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로는 저희가 가장 앞서 있었는데 저만 탁 땡강 목쳐 버리고 나머지 3명을 경선 붙여 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그 당에 있어온 경력을 보면 제가 터줏대감이죠. 제가 네. 주인인데 주인이 쫓겨나가니까 서럽죠. 네. 이 정당이라는 게 사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당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네. 나가고 보니까 이 당이 내 어머니 당이었구나. 그래서 모당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네. 잘 썼는데 아, 내 어머니 당이었구나. 네. 내 정치적 태가 묻혀 있는 곳이구나. 네. 저 정당이라는 게 이게 추상적인 거니까 네.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예. 나가 보니까 정말 그 외로움과 서러움 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 진짜 열심히 내 영혼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좀 약간 팽 비슷하게 착 나가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좀 화가 나고 막 복수심도 생기고 막 이럴 것 그리고 같은데 막 진짜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복수심 회의감? 회의감도 있고. 네.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아. 떨어지자마자 바로 복당 신청서 냈는데 네. 무소속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 중에서 당선된 분들은 바로 다 받아주고 네. 저처럼 당선 안 된 사람은 안 받아줬죠.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게 기분 나쁘기보다도 서럽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외롭고. 야, 결국 근데 의원님 이제 네, 그 상황을 지나서 그렇네요. 지금 이제 다시 21대.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네. 보통 같은 이제 염증과 해이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다고 이제 했고. 1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계속 열심히 하시는. 예. 어쨌든 근데 2% 차, 무소속으로 나가셔서 네. 2% 차이로 떨어지셨다면 예. 그 이후로 4년이 또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마음으로 다시 다잡으시면서 갔는지 그때 다잡으실 때 가졌던 생각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다잡는 것도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달랐어요. 그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그냥 억울하게 공천 탈락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천 탈락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우리 보좌관이 전화로 의원님 이렇게 컷오프 됐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듣는 순간에 살짝 좀 뭐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가 순간 바로 큰 짐이 내려가는 바위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그 편안한 느낌. 정치 국회의원 8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 사실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엄청 났고. 그 중에 하나가 공천, 지방선거 공천이. 네. 지방선거를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가진 지방선거 공천권을 권한인 줄 알잖아요. 네.
권세인 줄 알잖아요. 네. 제가 직접 18대 때 초선대가 직접 해보고 나서는 이건 권한이 아니라 이거는 형벌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19대 때는 그냥 공천권 놔버렸어요. 예. 여론조사 경선에 다 붙여버렸어요. 어. 다. 저 터치 안 하고. 예. 자율적으로 잘 정리가. 그래도 여론조사에 했는데도 떨어진 분들은 또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네. 내가 이게 뭐 여론 지지에서 밀려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가 말이야 국회의원이 이미 다 속으로 내정해놓고 여론조사에게 손만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습관 말 이렇게 대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 조작해가지고 네. 맞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 공천 줬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어. 그래 해도 역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네. 남더라고요. 어. 그거 하면은 두말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 원망 안 할 줄 알았는데 원망해 떨어지면 또 원망해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이걸 다 내려온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미 한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 그래서 8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천 떨어졌는데 막 화가 나거나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수심 생겨 이래야 되는데 네. 힘이 쑥 내려가고 편안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4년은 좀 이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막 기억해서 바리바리 와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빨리 내려와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빨리 출마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출마하게 됐는데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도 7번 좋은 번호 받았고 네. 뭐 이제 박빙으로 또 이제 지긴 해서 나름 떨어지긴 했지만 뭐 그 의미는 있었죠. 어, 그래서 그 나머지 4년을 쉬었잖아요. 밖에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끼리 유럽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정말 행복한 4년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좀 네. 중간에 좀 쉬어도 줘야 또 예. 충전이 돼서 또 잘 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20대 선거 한 번을 딛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셨는데 네. 와 무려 68%라는 최고 득표를 얻으셨고 국회에 4년 만에 재입성하게 돼가지고 이때는 또 반대로 기분이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삼선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 너무 감사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그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야 합해서 아마 최고 득표율일 거예요. 그리고 득표수가 10만 표가 넘었어요. 예. 이거는 전국을 통틀어서 우리 당에서 제가 1위였어요. 그리고 여야 민주당까지 합하면 제가 3등이었어요. 예. 저보다 조금 몇천 표인지 많은 같은 10만 표대인데 저보다 조금 많은 분이 민주당에 2분 계셨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10만 몇 표 전국에서 3등이었으니까 우리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감사했죠. 이야. 4년 쉰 사람한테 예. 이렇게 막 그냥 쭉 밀어가지고 표를 쭉 모아가지고 그냥 삐까번쩍하게 복귀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꼭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3선이니까 이제는 그때 당선된 분들이 우리 당에 한 110명인가 되는데 저 위에가 9분밖에 안 계셨어요. 5선이 4분, 4선이 5분. 네. 그 밑에 제 3선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커진 거죠. 이 예. 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 네. 상황 그 위치다. 그리고 바로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예. 대선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걸 갖다가 재선 초선들한테 당신들이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앞장서 가지고 책임지고 갑시다. 따라와요. 이래야 되니까 그 정권 교체의 이 책임이 우리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지어져 있다라는 그 굉장한 무게감 아. 그걸 또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는 초선 재선 때는 네. 제가 공천에서 떨어진다거나 네. 국회의원에서 떨어진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주 금방진 이야기인데 네. 그냥 당연히 아까 저 컷오프 했잖아요. 네. 컷오프 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또 공천 될 거고 네. 그럼 또 3선 될 거고 음. 그럼 상임위원장 오늘 이제 됐지만 네. 상임위원장도 되고 뭐 원내대표도 이게 꿈만 야무지게 꾸고 있었지 컷오프 된다 어. 또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상황 제가 상상 못했다고 네. 그랬어요. 그 떨어지고 4년 쉬는 거를 상상을 못했는데 상상 못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3선으로 주어진 이 4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 절대 보장된 거 없다. 네. 4년 뒤에 보장된 거 없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4년 뒤에 자이든 타이든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도록 후회가 없도록 내가 조금 더 할 걸, 그거 좀 더 할 걸, 그거 좀 아쉽다 이런 생각 안 나도록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완전 연소, 나를 완전 연소시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 4년 동안 나를 완전 연소시켜서 죄도 안 남게 하겠다. 그런 각오가 삼선으로 복귀할 때 딱 서더라고요. 그게 초선 재선 될 때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완전 다르시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절도가 엄청 있으신데 네. 주변 국회의원분들께서 의원님을 자기 관리 끝판왕이라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예. 외적인 이미지와 좀 다르게 운동을 상당히 어.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으신데 평소에 좀 무슨 운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자기 관리는 저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 실수하지 않고 한 방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기회가 여러 번 오거든요. 실수해도 또 바로 이제 보완이 되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기회도 잘 안 오지만 한 번 온 기회 미끄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름의 어떤 리스크 관리인 거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또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또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 관리가 몸에 배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하죠. 네. 남보다 더 열심히 뛰려면은 네. 이 건강이 더 좋아야죠. 근데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하셨어요?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좋아했는데 특히 구기 종목은 네. 엄청 좋아했어요. 축구도.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죠. 예, 뭐 골프 안 치냐? 오늘도 제 옆자리에 상임위원장 같이 당선된 선배가 골프 친지 물어보던데 네. 저는 골프는 별로 재미없고 그래서 뭐 3년에 한 번 나가면은 골프 친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안 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축구는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감정 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러죠. 조금 뭐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내색 안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편인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때가 뭔가 하면은 새벽 조기 축구에 새벽 일찍 어젯밤에 일찍 자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 다 해가지고 운동장에 쪼르르 달려갔는데 게임 시작돼 버려가지고 안 끼워줄 때 끼워줄 때. 그때는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만큼 좋아한다. 그만큼 좋아하시는. 그리고 축구하는 국회의원 처음 듣지 않습니까? 국회 아니요. 있습니까? 국회에 그 내셔널 어셈블리 풋볼 그러니까 NAFC일 거예요 아마 줄여서 내셔널 어셈블리 풋볼 클럽인가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 축구 연맹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저는 이제 그 멤버로 계속 해왔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도 정기전을 했었고 저때 터키하고도 했던가 베트남하고도 했던가 그랬는데 2015년인가 재선 때 제가 일본의 그 의원들이 한 30명인가 건너와 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번 붙었죠. 의원님들이 왔다는 거죠. 한일전. 그럼요. 네, 한일전. 아니 이거 우리 의원들 그때 나경원 의원 같은 이제 여성 의원들도 네. 뛰고 네. 근데 이 거기서- 좋은 콘텐츠 혹시 그 방송 안 됐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를 나중에 방송하면 시청률 끝날 것 같아. 의원님들 축구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 그 제가 이거 무조건 근데- 이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합 시작하고 전반전 10분 안에 네. 제가 연속 3골 넣었어요. 헤트트릭 하셨어요? 아니 이거 방송됐으면 와.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할까 봐서 늘 가지고 다녀요. 진짜요? 뉴스에 나온 걸 늘 가지고 다녀요. 저장된 파일이에요? 네, 네. 아니 뉴스에 뭐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나오겠죠. 근데 이거 라이브로 이게 진짜 경기처럼 누가 중계도 하고 하면 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처음 예. 듣는데 정치계 메시네요. 정책의 메시 좋다. 동공님 투님께서. 아니 왜냐하면 축구 매니아들도 많고 또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게 조합시키면 네. 인기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네. 이거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중에 나이가 있으시니 올해 못 뛰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59입니다. 네. 63년. 좀 더 많으시네요. 지금도 뛰죠 당연히. 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자기 관리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만 뭐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회의원 축구 연맹의 멤버들은 물론이고 네. 시골에 가면 조기 축구의 멤버도 네, 네, 있고 네. 제하고 같이 뛴 멤버들은 웬만해서는 다 한 번씩 이렇게 목발 짚고 늘 공장 많이 저는 타시죠? 그렇게 많이 뛰는데도 한 번도 목발 짚어 본 적이 없어요. 와. 부딪히면 주변이 날아간다는 이제 어떤 그런 포지션은 공격 라이트 윙 아. 고정이에요. 라이트 윙인데 세 골을 골대까지 네. 가서 그 넣으셨네요. 이영표 약간 느낌 있네요. 왜냐면 그러면. 그때는 작심하고 넣었어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늘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그 우리가 날짜 잡아놓으면 뭐 터져가지고 연기하고 하다가 이 도저히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열었는데 그 전에 무슨 또 약간 안 좋은 국민들 기분 얹자는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걸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고. 네. 근데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만약 지기라도 하면 지면 요걸 그냥 막 그렇죠. 그냥 막 국회의원들 그럴 것 뭐 같아서 하냐고. 목숨 걸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날 일본에서 국회에서 그 선수 명단을 또 보내왔는데 평균 연령이 10살인가 15살인가 우리보다 낮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이 개인기는 의미 없어요. 체력이에요. 개인기도 별로 없거니와 개인기 좀 있어도 한 10분 뒤에 얼굴 노래버리면은 다리가 그냥 안 움직이고 후들거리고 그냥 빡빡하게 다 달라붙어 버려요. 체력이거든요. 우리 체력은 나이잖아요. 나이가 14살 적다고 하니까 이거는 후반전 가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다 그냥 땅바닥에 발 붙어 있고 쟤들 마음대로 뛰어다니는데 그 전반전에 힘 있을 때 무조건 그냥 몰아쳐서. 집어넣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제가 연달아서 3골 넣었더니 우리 그때 우리 감독님이 정병국 의원님이었는데 정병국 의원님이 옆에 바깥에 쓰는 데 계시고 그 옆에 일본에 계신 우리 주일 한국 대사님도 네. 와 계시고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도 앉아 계신데 저를 저기 퇴장시키더라고요. 퇴장시켜가지고 나오니까 두 분 특히 일본 대사님 보란 듯이 말이야 한일 관계 이 친선을 갖다가 이렇게 외교 관계 이렇게 삼부로 견주면 되는 거야. 살짝 웃으면서 네. 그리고 진짜 저도 그거 의식 안 건 아닌데 네. 손님이 왔는데 네. 10분 안에 3골 집어넣으면 예의가 아닌데 후반전에 지면은 진짜 우리가 악몽이 오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쿡쿡 찌르는 말을 다 해주시네요. 예, 야 초반에 골 3골 넣으면 예의가 아닌데. 의지만 나버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나오고 이제 골 넣을 만한 사람들은 정병국 감독님이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 들어가신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네. 벤치 워머들을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었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네. 앞에 뭐 조혜진이가 3골 넣었던 누가 몇 골 넣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외교관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조건 한 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외교관계 지역구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또 넣는 거예요. 골이 나서 또 지역구에 알리는 그것도 있네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8골인가 들어가니까 마지막 최후의 히든 카드로 이 무너진 외교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골키퍼를 교체를 한 거예요. 네. 골키퍼를 김무성 대표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그림을 열심히 보면 아시지만은 저 슬라이딩까지 하세요.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이렇게 알을 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스코어가 8대4인가 뭐. 그래도 이긴 걸로. 외교관계는 살렸어요. 살려요. 8대4. 그러면 외교관계 단절될 뻔했는데. 야, 근데 이게 그 비하인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하고 네. 재미있기도 하고 나름께 또 친선도 한다는 것도 좀 축구도 하니까. 갑자기 댓글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죠 이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몇 년 만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해도 다음 연도에 하는 건데 일본이 열받았나 봐요. 그때 여름에 했는데 가을에 오라는 거예요. 또 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예. 2차전 복수전이죠. 복수전이죠. 그렇게 갔더니 우리가 상암 주경기장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도쿄돔에서 할 줄 알았는데 네. 요코하마에 있는 게이오 대학인가 와시다 대학 그러니까 축구팀 전용 연습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자기들이 연습을 계속 했나 봐요. 아. 도쿄도 연습을 엄청 해야 되니까 예. 그 도쿄돔을 맨날 연습장으로 할 빌릴 수가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홈그라운드에 충분히 적응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엄청 좌절했을 거예요. 예. 은근히 이거를 홍보물로 많이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게 운영자님께 허락받고 영상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이게 뭐 틀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스템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저희가 따라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거는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아니, 딴 이게 말씀 좀 하셔도 되고. 그 의원님들이 공 차는 것도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일본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또 둘 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도 예. 재밌고. 예. 예.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도 댓글도 있고 그래갖고 야. 영상이 있는 거 아니면 그 스샷 그냥 그 뉴스 기사 스샷이. 예. 잠깐만 광고부터 나오네. 이 광고까지 나오네. 괜찮습니다.
카메라에 대달래요. 제가 특정 언론사 괜찮아요? 예, 상관없죠. 예. 아 뉴스에 나온 제가 나온 들고 부분을 앞으로 갈까요? 국회에서 만나면 팽창이 제가 앞에다 심정전을 들고 벌이던 여야도 오늘만 한일 관계 악화로 예. 중단된 아 이거 여기 뉴스도 나왔네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꼬리 넣는 부분만 보여주죠. 국회에서 만나면 팽창이 네, 심정전을 어차피 벌이던 그건 안 될 여야도 거야. 오늘만큼은 한 팀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9년 만에 열린 한일 축구전. 진짜 여야 있네요. 의원들이 같은 팀 유니폼을 입고 잔디 위에서 아, 진짜 중계할 수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상대는 한판 승부를 일본 겨루기 팀이에요. 위해 바다를 건너온 일본 국회의원들. 처음 아는 새누리당 얘기입니다 조혜진 이거. 의원이 의원님들이 전반전부터 공차하는 대구를 대회를 했다는 게 횡단하면서 우와. 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저게 의원님이십니까 지금? 네. 한일 관계를 축구 선수인데요. 냉동시켰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골키퍼로 두 반전에 들어가시니까 외교력을 발휘하셔서 금방 아우, 회복되실 걸로 믿습니다. 수급이신데요. 아까 전에 한일 공 날아가는 게 국회의원들이 잔디 위에서 대전을 저렇게 펼치고 저렇게 몸을 던져서 2002년부터 매년 이어지다 한일 관계 경색으로 덩달아 중단된 야.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신선 외교 주장은 아니시죠? 취지에서 네, 주장은 다시 주장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번 경기에는 특히 정병우 한일 의원님이 이제 여성 아, 대표십니다. 감독님으로 새누리당 있으니까. 김무성 대표, 아, 서청원 그러네, 이제 최고위원도 골키퍼 김무성 직접 의원님이시고. 출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기 경기 야. 결과는 8대 4로 서청원 의원님 방금 아. 서청원 의원들은 아니 이게 진짜 축구가 체리가 어렵거든요. 격려하고 일으켜 한 10분만 뛰어도 힘이 빠지는데 그렇죠.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 저도 축구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선수 했거든요. 가만히 축구 잘해요. 이게 가만히 축구 네,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좀 해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마상 공부 많이 스카우트 돼가고. 마상공고 뭐. 이야. 근데 축구가 진짜 어른이 되고 딱 해보니까 10분도 못 뛰겠더라고 이제는. 근데 지금 뛰시는 거 보면 관리를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아 멋지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보여줘야 예. 사람들이 좀 와닿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야. 예. 저 의원님 축구 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우리가 그 흐름을 놓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많이 남아 있는데 대본 많이 남았는데 좀- 사랑꾼 얘기도 뭐 예, 바로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아까 채팅에도 있었거든요. 네네. 뭐 좀 뭐지 좀 종교 그쪽에서도 만났다 뭐 이게 네. 있는데 상당한 이제 사랑꾼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아내분이 헤어지냐는 말에 보름간 금식을 하신 적도 있다고 네. 이렇게 있고 지고지순한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뭐 이분만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금식까지 할 정도로 뭐 할 정도가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짝사랑을 많이 했어요. 짝사랑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네.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고 사귄 건 집사람이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에요. 저 사람과 결혼하셨군요. 네, 저 이제 우리 저 스쿨 후배인데 예. 제가 82학번이고 집사람이 88학번이에요. 아, 네. 그 첫 장면이 우리 이제 스쿨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했는데 1학년 때 달리는 모습이 그냥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아. 너무 신선하고 참신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TV 광고에 보면 그녀의 자전거가 내 눈에 들어왔던 거. 빈폴인가 뭐 있죠. 오늘 그 상호 광고가 광고 다 나오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좋아해가지고 사귀게 됐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만남이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 기도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또 응답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배필이다라는 응답도 받았는데 잘 사귀다가 하여튼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만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하던 건데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그 응답 속에서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먹기가 싫어져요. 금식을 한 게 아니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뭔지 아시겠죠? 완전 폐인이 되는 거예요. 네. 몸도 폐인, 마음도 폐인. 네. 그러고 보니까 이틀 사흘 이렇게 쭉 계속 가서 열흘이 넘게 된 거지. 처음부터 뭐 작심하고 뭐 금식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금식한 거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 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제 또 신앙적인 이야기하게 되지만 응답을 받은 거죠 저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밥이 입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밥을 먹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집사람은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것뿐이니까 아. 그러다 보니 좀 길어진 건데 딱 이 마음이 평정해졌는데 이 무너진 마음도 회복이 되고 무너진 신앙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단체로 우리가 서클 술에 내려갔어요. 술에 내려가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같이 타고 오게 됐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때 저 서대문 충정로 아현동에 살았는데 충정로역에서 내리는데 저는 더 가야 되고 저는 신림동에서 살았으니까 집사람이 같이 내리자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내려서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충정로역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결론이 다시 사귀자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귀었는데도 또 헤어질 상황 되면 그때는 둘이 미련 갖지 말자. 네. 다시는 돌아보지 말자. 네. 그래서 다시 사귀었는데 그걸로 쭉 결혼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이제 네. 또 세 따님이 있으신데 아. 육아의 길로 자필로 써오신 것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돼가지고 딸바보로도 유명을 하십니다. 의정 활동을 엄청 바쁘실 텐데 따님분들하고 예. 이렇게 애정도 있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일기를 쓰니까 그것도 매일 쓰거든요. 지금 쓰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큰애는 지금 25년째 쓰고 있는 거고 둘째는 24년째 쓰고 있는 거고 막내는 19살인데 19년째 쓰고 있는 지금 거고. 일기 쓰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요. 제 일기를 어릴 때부터 써왔어요. 그리고 저는 일기를 옛날에는 뭐 띄엄띄엄 쓴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제 일기, 뭐 딸 셋 일기, 지금은 결국은 그 집사람하고 어머니 일기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쓰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쓰려면은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여보 오늘 당신 뭐 했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큰딸 보고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일 없었어? 네. 뭐 장학금 받는다든지 받는다던데 뭐 받게 됐어? 네. 받았어? 뭐 이런 걸 취재를 하잖아요. 네. 막내는 고3인데 네. 오늘 진학 상담했어? 뭐 이런 네, 거 물어봐야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건 네. 상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하게 되고 만약 제가 왔는데 애가 먼저 자고 있다고 하면은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보 오늘 아무개 무슨 일 없었어? 예. 아니면 언니한테 물어봐서 예. 뭐 없어서 이렇게 간접 취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이 일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좋은 노하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네, 그래도 기록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집은 집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TV가 거실에 있던 게 고장나고부터 안 고쳐버렸어요. 와, 보지 말자고. 그러다가 적응되고 나서는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각 방에 있는 책상 다 꺼내자 해가지고 책상들이 거실에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베란다 쪽으로 딱 이렇게 앉아 있고 네. 제 오른쪽에는 큰 딸이 벽 쪽으로 앉아 있고 책상 놓고 앉아 있고 네. 제 왼쪽에는 막내 딸이 벽 쪽으로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둘째 딸이 또 벽 쪽으로 앉아 있고 뺑 네 명이 이제 책상을 거실에 놓고 이제 방향은 저쪽으로 보고 앉아 각자 있는 다른 거죠. 방에 등 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부방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거실이 네. 없어져 버렸어요. 거실이 공부방이 되어 버렸고 네 명이 한 공부방에 있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죠. 그것도 대화를 하게 되는 그 매개가 되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 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거실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내가 좀 반대했다가 지금은 집사람이 성견지명이 있다. 잘했다. 따님들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까? 그래서 자기 새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럴 텐데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많이 오래 있으면 방들은 있죠. 자는 방은 따로 있고. 책상만 그러면 예. 이제 뭐 공부할 때라든지 이럴 때만. 이게 우리가 준비된 대본이 되게 많은데 큰일 났네. 오늘 처음으로 의원님 소개받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그러게요. 인물 도감을 진짜 길게 했어요. 그렇네요. 몇 개는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중요한 게 있으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 정치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예.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 바깥 일을 할 때 집안이 이 뒤숭숭하고 그 우환이 많으면 잘 안 되잖아요. 네. 집중도 안 되고 네. 당연히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밖에 나가서 예. 일 잘할 수 있고 정치도 잘할 수 있고 예. 무엇보다도 정치를 하는 목적이 다른 내 지역 국민들 또는 거창하게 말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행복해야죠 당연히. 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이봐야 그냥 입에 달린 말일 뿐이지 행복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가정이 먼저 평화롭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이 또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관계가 많죠. 참 오늘 많이 저는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보수당의 선입견이 아주 많이 사라집니다. 우리 보수당의 이미지 딱 있거든요. 네. 부자, 네. 뭐좀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전형적인 어찌 보면 서민의 어떤 느낌이기도 하고 가정적인 이런 프롤레타리아예요, 모습이기 진짜. 때문에 아주 색다른 경험 많이 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가족은 또 신경 안 쓰고 내 정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자기 그 뭐 야욕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 이미지인데 전혀 다른 이미지. 우리 가족들은 제가 최근에 집안에 뭘 찍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프라이버시 깨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족은 또 가족이고 또 일은 또 일이니까. 팬이 생기시나 봐요. 조혜진 외치는 네. 댓글에도 또 있네. 와, 저 네. 야, 저 이렇게 바로 우리가 넘어갈게요. 진짜 인물도감이 이렇게 네. 재밌어가지고요. 원래는 인물 도감 좀 많이 한 게 좋긴 하죠. 네, 원래는 인물도감 해도 2-30분을 거의 안 하는데 네.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이고. 진짜 의정 활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 거의 방송 끝나갈 때쯤 여쭤봤는데. 아니 근데 보고 이게 좀 오늘 배우는 점도 많아가지고 저는 좋았던 네. 시간인데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